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소개하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살인마 캐릭터 바로 13일 금요일에 등장하는 제이슨 보이스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네카에서 영화 7편 뉴블러드 버전으로 발매되어 빠르게 구입해봤습니다. 이번 제이슨 피규어는 외형도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지만 구성 파츠까지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피규어였습니다. 그럼 피규어를 꺼내보겠습니다. 제이슨 피규어를 꺼내봤습니다. 딱 봐도 엄청난 퀄리티가 느껴지는데요. 날이 갈수록 네카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피규어의 디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의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하키 마스크가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자국들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도끼에 찍혔던 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끈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으며 마스크 탈착도 쉽게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벗기면 무시무시한 제이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과 거의 동일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썩은 피부 및 애꾸눈까지 잘 표현해줬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입부분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는데요. 영화 6편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미가 제이슨을 봉인하기 위해 걸었던 사슬입니다. 물론 7편이 시작되면서 키나가 초능력으로 끊어버리는데요. 끊어진 것까지 잘 표현해줬습니다. 다음은 상체의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옷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으며 물속에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옷이 거의 다 찢겨져 있습니다. 찢어진 곳에는 썩은 피부가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 쪽을 보시면 뼈가 드러나 있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의 질감 표현도 아주 좋았습니다. 팔의 디테일도 보겠습니다. 어깨 쪽 역시 옷과 피부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팔목과 손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었는데요. 썩어버린 손의 디테일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팔과 손도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골반과 다리의 디테일도 보겠습니다. 다리 쪽 옷은 거의 다 찢어진 모습인데요. 옷 사이로 보이는 피부 표현도 정교했지만 무릎 쪽에 보이는 뼈의 표현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뒤쪽까지 신경 써서 표현해줬습니다. 제이슨의 신발은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퀄리티가 좋게 나왔습니다. 센스 있게 신발 아래쪽도 잘 표현해줬는데요. 신기하게도 늘 있었던 네카 마크가 안 보였습니다. 다음은 관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관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는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움직임의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회전하듯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과 어깨 관절도 보겠습니다. 어깨 쪽 관절을 이용해 회전하듯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줄 수 있으며 팔 벌리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목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팔을 접어주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팔목 연결고리를 이용해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관절이 있으며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편 팔도 동일한 관절 구조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와 허리 관절을 보겠습니다. 상체에는 하나의 관절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전 및 앞뒤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있어 허리 회전 역시 가능합니다. 고관절과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고관절은 볼 관절로 되어 있으며 다리 찢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앞, 뒤로 움직이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 볼 관절이라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무릎은 팔과 다르게 하나의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좁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과 다르게 상당히 뻑뻑하게 넣은 관절이라 움직일 때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신발에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관절이 있으며 신발을 살짝 회전시킬 수 있는 관절 포인트 부분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자립시킬 때 살짝 요령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성 파츠들을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구성 파츠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가 손 파츠를 보겠습니다. 정교하게 넣은 손 파츠이며 무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손 뒷부분에는 관절과 연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손 파츠입니다. 무기를 잡을 수 있으며 디테일 역시 좋았습니다. 손목 끝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셔진 하키 마스크입니다. 주인공의 공격을 받아 부셔진 마스크인데요. 부셔진 모습이지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끈 뒷부분에 연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추가 헤드를 설명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끼 파츠입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넣은 도끼 파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나무로 표현된 손잡이도 멋졌지만 날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텐트 스파이크입니다.
뾰족하고 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피가 묻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살벌한 느낌이 드는 파츠였습니다. 제이슨을 상징하는 무기인 마체테입니다. 칼날이 아주 예리하게 잘 나왔으며 손잡이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넣은 식칼 파츠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날 부분 및 손잡이까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용 낫 파츠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날 부분이 예리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며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드 커터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것 같은데요. 앞쪽에 날 부분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며 손잡이 부분까지 잘 나와졌습니다. 밸런스 있게 잘 넣은 것 같아 만족스러운 파츠였습니다. 브러쉬 커터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디자인과 디테일을 겸비한 역대급 파츠인데요. 뒤쪽에 보이는 기계 표현이 세밀하면서도 퀄리티 좋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톱날까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등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파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헤드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제이슨의 헤드인데요. 기존 헤드처럼 정교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헤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드를 비교해 보니 입을 벌리고 있는 헤드가 더 끔찍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 헤드에는 뒤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던 부셔진 마스크를 장착할 때 사용됩니다.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을 재현할 수 있게 해준 파츠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된 13일 금요일 파트 7 제이슨 보이스 피규어 소개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7인치 제이슨 피규어 중 가장 역대급인 피규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피규어였습니다. 피규어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지만 구성 파츠가 기존에 나왔던 시리즈와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들어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3일의 금요일 피규어들이 순서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8편 버전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호러 피규어 소개 준비해보겠습니다.